안녕하세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의 이나무입니다. 네,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2년 미국 시장 전망을 골드만삭스하고 모건스탠리가 상반된 의견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좀 국내 시장이 재미없고 또 이제 우리 투자가들이 미국 시장에 최근에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의 방향성은 또 미국 시장에 많이 의존을 하니까 지금 이제 월가가 어떻게 되는 것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특히 이제 내년 전망을 놓고 월가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양대 산맥인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가 좀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내놔서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 항상 어떤 이슈를 얘기할 때 너무 그거를 깊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보기보다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큰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시계열을 뭐 한 20-30년 정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전 세계의 기업 이익 증가율을 전년 동기 대비 1987년부터, 그러니까 아주 장기 데이터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사이클이 경기 순환에 맞춰서 상승하는 사이클, 하락하는 사이클. 그래서 작년에 2020년은 이제 코로나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기업 이익이 전 세계적으로 한 20% 감익을 했고, 올해는 이제 회복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 이익이 한 50% 증가를 했는데, 미국은 올해 한 30% 조금 못 미쳐서 기업 이익이 증가를 했고, 한국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에 아주 민감한 그 산업 구조를 가져서 올해 그 한국 기업 이익은 거의 100% 가까이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꼭 좋은 건 아닌 게, 왜냐하면 너무 그 경기를 많이 타니까 기업 이익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것이 아니라, 올해 거는 이미 우리가 뭐 11월 지금 말이니까, 그래서 내년, 후년, 그러니까 특히 2022년에 전 세계 기업 이익이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가 돼서 금년 2021년 49% 증가해서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는 8% 증가로 둔화되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5% 증가로 더 둔화가 되는 게 예상되는데, 우리 애널리스트들 추정을 보면 한국은 내년에 8에서 10% 정도 증가할 걸로 보는데, 제 경험에 한번 사이클이 꺾이면 우리나라는 감익을 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조금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그 어떤 그 포지티브 바이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주가는 기업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전제로 깔아야 되는 것은 내년 시장은 쉽지는 않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10%를 넘기가 어려우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전제를 일단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하고 모건 스탠리가 어떻게 틀린가 하면, 최근 한 열흘쯤 된 것 같아요. 골드만이 이제 2022년 전망을 냈는데, 왜냐면 이제 이맘때쯤 되면 연말에 이제 내년 증시 전망을 내죠. 그래서 저도 20년 전에 삼성증권 센터장 할 때, 그때는 딱 연말에 주가를 하나 맞추라고 그래서 되게 어려웠는데, 요즘은 국내는 그 저점하고 고점을 맞추라고 해서 뭐 쉽습니다. 국내는 그냥 적당하게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연말 지수를 맞추는 것을 시장이 요구를 해서, 골드만이 이제 S&P 500 지수 기준,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의 벤치마크니까 내년 말까지 한 9% 상승을 예상합니다. 지금 4,700이니까 한 5,100까지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기업 이익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죠. 모건 스탠리는 거꾸로 내년에 주가가 한 6% 정도 하락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몇 달 전부터 모건 스탠리는 좀 베리시하게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한 그 비관적인 입장을 최근에 다시 재강조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하고 이제 모건 스탠리랑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골드만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골드만 얘기를 드리면, 내년 2022년 말까지 한 5,100 정도 예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금년은 S&P 기준으로 주가가 한 26% 올랐는데, 그만큼 미국 기업 이익하고 주가가 거의 똑같이 퍼센티지로 올랐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올해 연초에도 S&P 기준 미국 그 퍼가 22배에서 시작했는데, 꾸준히 그 22배를 유지를 해서
지금도 22배다. 그래서 기업이익 증가하는 것만큼 그대로 주가가 상승을 했고, 네. 그다음에 내년에도 골드만은 이제 미국 S&P 500 기준으로 기업이익이 내년에 한 8%, 2023년 그 다음에는 한 4% 증가할 걸로 보는데 내년에도 퍼의 변화가 거의 없이 기업이익 증가율만큼 미국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한 9% 정도 보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배당을 보통 한 1% 미국 시장이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9% 주가 상승과 1% 배당을 더하면 주주 총 수익률은 한 10%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22배의 퍼면 역사적으로 되게 높은 수준인데 어떻게 그게 유지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가정의 큰 도전을 챌린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인데 골드만이 얘기하기에는 내년에 금리 상승이 있지만 상승의 폭이 완만하고 어차피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증시로 자금 유입이 계속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가정을 골드만은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건 스탠리는 좀 골드만삭스랑 상반된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 S&P 기준으로 지수가 지금 4,700에서 4,400까지 떨어진다. 한 6% 정도 이제 떨어진다고 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내년에 뭐 기업이익 증가에 대해선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5에서 10% 정도 기업이익 성장을 가정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내년에 금리가 인상이 됨으로써 시장의 그 밸류에이션이 내려간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금리와 주가 수준, 그 퍼는 그 역의 관계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금리가 내려오면서 미국 시장은 특히 이제 퍼가 올라갔죠. 네. 그래서 지금 20배를 넘는데 거꾸로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퍼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큰 가정을 그런 주장을 이제 하는 게 모건 스탠리여서 지금 이제 S&P 퍼가 한 22배인데 내년에 연말쯤 되면 퍼가 한 19배 정도는 내려가는 걸 제가 한번 역산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근거는 미국 기업 이익이나 경제가 mid cycle,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이제 꺾이는 그런 시점에 오니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 경기 민감주 관련돼서 이제 이익의 정점이 가면 그 퍼가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것을 철강하고 우리가 해운 업종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좀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결국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골드만이나 모건 스탠리나 내년에 한 5에서 10% 완만한 기업이익 증가율이 있는 건 동감을 하는데 결국 내년에 금리 인상이 얼만큼 가파르고 그 채권 시장이 결국 주식 시장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금리 인상이 그 주식 시장의 시장의 퍼든 개별 기업의 퍼든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알기가 어려워서 내년 시장은 하여간 올해보다는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두 가지 상반된 견해 중에 어디가 좀 더 설득력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조금 시장이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1월 들어서도 미국 시장이 개별 종목의 그 약진은 있었지만 시장 전체로는 좀 그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지금은 뭐 조심하는 거. 근데 뭐 1, 20% 그 장이 많이 빠지는 큰 조정은 아니고 미세 조정, 호흡 고르기 그 정도니까 개별 투자가들은 뭐 들고 있는 종목들을 제 생각에 좋은 기업을 들고 계시면 그냥 그대로 보유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의 한국 비중을 중립으로 하향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저랑도 꽤 잘 아는 사람인데 이제 골드만의 파트너이자 그 홍콩에 이제 근무하는 아시아의 그 투자 전략의 헤드인 그 팀모라고 있어요. 저랑 꽤 가까운 한국을 되게 잘 아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얼마 전에 리포트를 냈는데 여기 우리 그 마켓이라는 여기 위에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내년 그 시장을 앞두고 중국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업그레이드해서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로 하고 그 대신 한국과 인도를 다운그레이드해서 이제 중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저희가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게 보면 외국 투자가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것은 여기 이제 우리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 보면 2021년, 22년, 23년에
기업이익 증가율을 국가별로 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도 뭐 전 세계적으로는 올해 기업이익이 49% 증가해서 내년에 8% 증가로 둔화된다고 보이죠. 근데 이제 여기 한국을 보면 GS가 이제 골드만삭스고 뉴라는 그 최근에 이제 네. 리바이스 된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왼쪽에 검은 그 이런 그 표 안에 있는 컨센서스는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죠. 그래서 한국은 올해 컨센서스가 102% 기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내년에 7%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에 감익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 급격하게 둔화가 되는 기업 이익을 좀 더 걱정을 하고 기업 이익이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걱정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컨센서스의 그 대만은 2022년 0%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하향 조정했지만 대만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인데 이제 네. 우리가 항상 그 전 세계에서 대만을 우습게 보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만이 되게 대단한 네. 회사고 네, 네. 우리 MSCI 아시아에서 국가별 비중을 보면 중국, 대만이 15%예요. 그다음에 인도가 이제 한국을 확실히 제치어서 12%, 한국이 11%입니다. 우리보다도 꽤 큰데 네. 대만이 이제 올해 이익이 여기도 57%니까 한국만큼 경기를 많이 타지는 않지만 여기도 57%니까 IT가 워낙 중요한 네. 업종이니까. 근데 내년에 0% 이익 증가율인데 여기는 한국보다 내수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은 TSMC가 전체 시장의 45%입니다. 그래서 TSMC가 이익이 좀 상향 조정이 되고 내수도 상당히 완만하면 오히려 기업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좀 매력적이라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국가별로는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골드만의 시각이자 외국인의 그 일반적인 시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가 많이 반영이 돼서 한국 시장의 퍼가 이제 2022년, 우리가 지금 이제 11월 말이니까 금년보다는 내년 기업이익 추정치를 갖고 우리가 퍼를 봐야 되는데 한 10배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많이 반영이 돼 있지만 두 가지 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업이익이 하향 조정이 더 될 수 있는 리스크.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외국인 투자 비중이 특히 높아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본 유출이 항상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금리 상승에 이제 노출이 돼서 두 가지의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펀디멘털리 보면 우리나라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과 아주 밀접해요. 네. 특히 레버리지가 커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과 상관관계가 거의 80%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대부분 구성하는 거는 수출 관련주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 성장률이 좀 둔화가 내년에 되면 물론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의 수출 증가율 그다음에 기업이익 증가율이 좀 많이 둔화가 될 수 있고 골드만은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재미없을 걸로 보는데 오히려 하반기는 조금 더 좋아 보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여기에 가장 핵심은 반도체 사이클 결국 이제 삼성전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 96,000원을 1월에 찍고 지금 이제 7만 원대에 머물고 있으니까 주가가 이미 기업이익의 하락을 많이 반영을 해서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골드만 얘기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해석을 하니까 장이 올라가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장이 많이 빠지지도 않는 네. 그런 횡보 국면을 당분간 보일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만은 원래도 이제 오버웨이트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계속 오버웨이트를 하는데 금년에 우리나라 주가는 상반기 좋았지만 하반기에 이제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재미없는 횡보 국면이었잖아요. 근데 대만은 기업이익의 증가를 반영해서 올해 대만 주가가 17%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TSMC가 대표적인 견인을 했지만 그래서 내년에도 골드만이 대만을 오버웨이트 계속 하는 이유는
기업이익이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게 한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다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TSMC가 워낙 퀄리티가 좋은 세계적인 IT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 시장에서 MSCI 기준으로는 45%를 차지하고 대만 로컬 시장 기준으로 한 3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TSMC가 밸류에이션은 25배 되죠.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도 대만 시장의 퍼가 한 15배고 TSMC를 빼면 11배밖에 안 돼요. 한국 시장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보다 내수도 괜찮고 그다음에 여기는 배당 수익률이 4%입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왜냐면 대만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약간 주주 중심의 문화가 오래 뿌리가 내린 그 나라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리워를 따지면 대만이 TSMC도 좋지만 TSMC를 제외한 나머지 수출 내수 기업이 괜찮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논리를 갖고 대만은 오버웨이트를 유지하고 한국은 이제 최근에 뉴트럴 중립으로 바꿨는데 뭐 주가가 여기서 더 많이 빠진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장이 하여간 당분간은 좀 모멘텀이 국내 시장에 없는 그런 좀 재미없는 지리한 장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그 2022년 미국 시장 전망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랑 이제 모건 스탠리가 어떻게 전망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분석도 해주셨고 네, 예. 한국 시장하고 대만 시장에 대한 비교까지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영상을 또 자세히 한번 곰곰이 한번 보시면서 내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그 장밋빛 전망보다는 좀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죠? 뭐 보수적으로 네,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보수적으로 같습니다.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